처절한 사투 끝에 최강의 상현 코쿠시보를 쓰러뜨린 규살대. 하지만 도곡마을에서 활약한 토키토 무이치로와 시나즈가와 기네는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소식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탄지로는 그들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으나 죽어간 이들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최후의 최후까지 키부츠지 무잔을 쓰러뜨리는 것, 그것이 모두의 소망임을 알기에 설령 해의 호흡을 온전히 물려받지 못한 불완전한 상태라 할지라도 사실 탄지로는 센주로의 편지에서 히노카미카구라는 13가지의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탄지로는 12가지의 형태만 알고 있었죠. 그래도 모두를 위해 기필코 무잔을 쓰러뜨리겠다고 다짐하며 탄지로는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지휘부. 그들은 타마요가 더 버티기 어려워하자 무잔이 부활할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규살대원들이 무잔에게 도착하기 시작했죠. 키리아는 서둘러 대기 명령을 내렸지만 대원들은 부활한 무잔에 의해 순식간에 회복을 위한 먹잇감이 되어버리며 전멸하게 됩니다. 1000년 넘게 살아온 무잔은 음식의 맛에 대한 감각도 점점 무뎌지고 있었으나 굶주리고 있었던 지금의 식사는 실로 맛있었다고 말하며 혈기로서의 본 모습을 드러냈고 타마요와 독대의 시간을 가집니다. 타마요가 준비한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이 결국 통하지 않았다며 무잔이 비웃자 타마요는 오늘 반드시 그가 지옥에 떨어지게 될 거라고 말했는데 무잔은 이제껏 수백 명의 인간이 그런 소리를 마구 내뱉었지만 그게 이루어진 적은 결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타마요는 자신의 마지막을 느꼈을까요? 애처롭게 눈물을 보이며 남편과 자식을 돌려달라고 말했지만 이에 무잔은 죽어서 자신이 죽인 가족 곁으로 가라고 답하며 그녀를 조롱한 뒤 머리를 터뜨리고 먹어치우게 됩니다. 한편 타마요의 죽음을 느낀 유시로는 큰 충격과 함께 극심한 분노에 휩싸였고 무잔은 계속해서 규살대원들을 학살해갔죠. 키리아는 계속해서 철수를 지시했지만 무지막지한 무잔의 속도를 방해낼 수 없었습니다. 이를 막고자 기유를 찾아보았으나 반대 방향에 있어 지원을 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무잔이 몸을 회복해가는 것에 키리아는 타마요의 희생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다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곧 주변 규살대원들을 모두 정리한 무잔은 선언합니다. 오늘 밤 모든 혈귀 사냥꾼들을 몰살시키겠다고. 키리아는 많은 이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자신의 지휘 탓이라 여기고 모두가 수백 년 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자신 때문에 허사가 될 거란 생각에 심한 압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쿠이나가 뺨싸다구를 갈기며 키리아가 정신을 차리게 만듭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에 키리아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두의 목숨을 짊어진다는 중압감과 고통, 그리고 이를 감내해왔던 선대 당주들의 책임감을 말이죠. 그리고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 둘을 포함한 모든 규살대에 어셈블을 지시했죠. 귀멸의 칼날 엔드게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에 까마귀들은 무잔이 부활했다는 소식과 함께 키리아의 어셈블 지시를 알렸고 미츠리와 오바나이도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오바나이는 다른 대원들이 잇따라 상현을 격파하고 있으나 자신은 나킴의 혈기술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에 초조했습니다. 다른 주화의 합류도 나키메를 처리하지 않는 한 저지당할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곧 나키메는 기파를 켜 무잔을 이동시켰습니다. 바로 탄지로가 있는 곳으로 말이죠. 드디어 가족의 원수 무잔과 대치한 탄지로. 탄지로는 상기합니다. 죽어간 가족들, 혈귀가 된 누이 동생, 그리고 함께 싸우다 죽은 동료들. 이에 탄지로는 더욱 굳게 일운도를 지고 분노한 표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때 고참 기둥이자 사형인 기유가 냉정함을 유지하고자 탄지로를 진정시켰죠. 하지만 기유 또한 혈귀에게 죽은 누이와 벗, 동료들이 있기에 탄지로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무잔이 끈질기다고 말하며 입을 떼는데 그는 이제껏 인간들이 자신에게 해온 말들을 나열합니다. 부모의 원수, 자식의 원수, 형제의 원수, 그들을 하나밖에 모르는 바보라고 말하며
원수를 갚고자 하는 이들이 정말로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들과 별개로 너희는 살아남았으니 그걸로 충분하지 않냐는 과거 조아쿠텐 이상의 뻔뻔함을 보였죠. 그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생물의 범주를 벗어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 바람, 산의 분화, 대지의 진동 이것들로 비롯된 자연재해로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보통 그것에 복수하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는 자신을 자연재해와 동일시하고 있었고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혈기사냥꾼을 정신병자 집단이라고 치부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목숨과 행복을 빼앗아 왔음에도 조금의 죄책감조차 보이지 않는 뻔뻔함. 그런 한 생물의 모습에 탄지로는 처음으로 뱃속 밑바닥까지 혐오가 소용돌이 치는 듯한 기분을 느꼈고 무잔을 향해 입을 뗍니다. 그는 존재해선 안 되는 생물이라고. 이어서 탄지로는 현재 무잔에 맞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합니다. 목의 약점을 극복한 무잔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태양 밑으로 끌어낼 필요가 있었기에 지금 당장 쓰러뜨릴 방법은 없었죠. 탄지로는 키리아가 보낸 지령대로 모두가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최대한 시간을 벌고 무잔을 상대하기 위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도착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 그게 탄지로가 분석한 현재 상황이었죠. 하지만 곧 가공할 만한 속도와 공격의 넓이로 무장이 공격해왔습니다. 이유는 잔잔한 물결로 탄지로는 감각만으로 간신히 피할 수 있었죠. 그때 탄지로가 특수의 틈새를 뚫고 피해내며 무잔에게 파고들 수 있었고 할만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헬귀 지도를 상대로 오만이었음을 보여주듯 곧 무잔의 촉수가 순식간에 탄지로의 눈을 앗아갑니다. 다음 공격에 무방비해진 탄지로는 간신히 기후의 도움으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무잔은 정면 승부를 피하는 그들의 움직임에서 이들이 시간벌이를 하려는 의도를 알아챘고 빛도 안 닿는 이 성에서 고작 주 3명이 가능할 것 같냐고 묻는데 무잔은 나킴의 시야를 통해 미츠리와 오바나이의 죽음을 확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는 무잔. 한쪽 눈을 잃은 탄지로는 극한으로 발달한 감각인 후각으로 사물을 볼 수 있기에 내비치는 세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무잔의 공격은 냄새를 맡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빨랐죠. 곧 시야가 좁아진 탄지로는 결국 벽에 부딪히고 그대로 무잔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 천장을 뚫고 죽은 줄 알았던 미츠리가 나타나 공격했고 이구로 오바나이가 탄지로를 구해냅니다. 그런데 방금 죽을 뻔했던 탄지로는 오히려 미츠리와 오바나이가 무사한 것에 안도했는데 이에 오바나이는 타인보다 자신이나 걱정하라고 말했죠. 무잔은 죽은 줄 알았던 두 기둥이 이곳에 있다는 것에 적잖이 당황했고 곧 나키메를 향해 분노했는데 나키메는 유시로에게 조종당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유시로의 감정에 반응하듯 무한성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며 유시로는 타마요가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를 무잔에게 표출하게 됩니다. 드디어 무잔과의 최종 결전에 들어간 후잘 때 과연 그들은 무사히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